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올리는 거 찾아볼 테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레티스에 노펀트를 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그랬지. 망가진다고 그랬지. 어떤 것들이 다 움직여서 망가지는데 그건 이제 걔가 헤비 아이언이냐 라이트 아이언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언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 프로젝트 레인지라고 했죠. 프로젝트 레인지도 달라지고 얼마나 얘네들이 퍼지는지 정도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퍼지는지 정도도 달라지고 다 이미 계산해가지고 구해져 있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했어. 이렇게 망가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는다. 거의 이렇게 박살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의 아몰포스처럼 되기 때문에 아모파이제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뭐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쭉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일정, 이게 겹치게 되잖아요. 여기를 부시고 여기를 부시고 이렇게 겹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정 구역이 아예 거의 아몰포스처럼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깊이, 여기서부터 뭐 RP가 이 정도다. 프로젝티드 레인지 평균이 지금 평균이 이 정도다. 그러면 퍼진 정도가 이제 트레이글 델타 RP인데 그 델타 RP 퍼진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이렇게 완전히 아몰포스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한두 개가 이미 들어갔을 테니까 파셜리 데미지 되는 데 있고 언데미지 되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규칙적인 놈들로 만들어줘야지 얘가 도펀트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 얘를 갖다가 다시 도펀트를 하게 하면 이걸 갖다가 언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제자리로 그 레티스 모양을 만들도록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보면은 이제 얼마만큼 파워를 주느냐, 얼마만큼 도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몰포스가 되는 리전에 위치도 차이가 나고 이제 상황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보시다시피 이제 10의 15승서부터 10의 16승까지 쭉 친 거야. 지금 이건 실리콘 셀프 임플란트니까 실리콘을 한번 쳐보고요. 300kg 일렉트론 볼트로 룸 템퍼러처에서 300kg 일렉트론 볼트면 상당히 큰 에너지인데 보면은 파샬리 좀 부서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에리어가 완전히 이게 TEM 사진인데 거의 그 레티스를 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단 말이지. 그런 영역들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아래 위로 더 넓어지는 거지. 아래 위로 넓어져서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지.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넣을수록. 자,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아몰포스가 되는 도즈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크리티컬 도즈라고 부르는데 크리티컬 도즈는 그 우리가 치는 아이언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보론을 친다. 그리고 템퍼러처에서 달라고. 템퍼러처 높으면 더 망가지기 쉬워지니까. 그리고 매스가 어떤 아이언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아이언의 도즈가 뭐냐에 따라서도 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 크리티컬 도즈가 30도씨에서 보면은 10의 17승 보론 같은 경우에는 10의 17승 정도 치면은 이게 거의 아몰포스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이. 자,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에는 10의 15승 정도, 10의 15승 훨씬 더 낮은 온도죠. 낮은 도수지. 이 정도를 쳐도 되고 안티모니 같은 경우에는 10의 14승. 안티모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스가 큰 놈이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도수를 쳐도 아몰포스를 만든다는 거지. 자, 이렇게 크리티컬 도수를 갖다가 온도에 따라서 놓으면은 온도가 여기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야. 온도가 높을 때는 훨씬 더 도수가 낮은데 보면 무슨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그러니까 온도가 아니지. 쏠리. 여기 온도가 높을 때구나. 아닌가? 그렇지. 여기 온도가 높을 때지. 여기가 온도가 낮을 때지. 온도가 낮을 때고. 아까 내가 잘못 말했네. 온도가 높을 때가 훨씬 더 높은 도즈의 크리티컬 도즈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고. 이걸 갖다 아몰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을 때보다. 자,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어. 잘못 얘기했으니까 수정하기 그래.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가 크리티컬 도즈가 훨씬 더 높아져.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거 매스가 아이언이 큰 놈일수록 아이언이 작은 놈일수록 더 높은 노드가 필요하지. 그걸 아모포스 만들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야. 맞는 충격량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량이 작은 놈들은 많이 쳐야겠지. 많은 양을 쳐야겠지. 자, 그리고 자,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가 데미지를 만들잖아. 이 임플란트 데미지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 임플란트를 데미지를 만드는데 그 데미지가 입어지면은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잖아.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디퓨전을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디퓨전이 비정상적인 디퓨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비정상적인 디퓨전. 자, 그래서 임플란트 데미지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트 임플란트 어니를 통해 가지고 리스토어 해야 한단 말이죠. 어텀이나 레티스 사이트를 갖다가 리스토어 해야 되고 이걸 액티베이트라고 부른다 그렇지? 액티베이트. 항상 어니를 도핑 임플란트 친 다음에는 어니를 통해 가지고 액티베이트 도펀트를 레티스 자리로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어니를 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디퓨전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니를 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도펀트 양이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당연히 없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 된 놈들이 흘러서 임플란트 안 된 놈들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션을 갖다가 어브럽트하고 정션을 스티프하고 어브럽트하게 만들려면은 최대한 빠르게 얘네들 갖다가 저걸 해줘야 한단 말이지. 연이를 해야 한단 말이지. 반대로 얘네다가 P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도핑 이렇게 쳤으면은 임플란트 쳤으면은 요것만 딱 유지되고 레티스가 따다다닥 맞았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따다다닥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언이를 하는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디퓨전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퓨전에서는 온도가 높을 때 디퓨전이 잘 돼, 온도가 낮을 때 디퓨전이 잘 돼. 응? 그렇지. 온도가 높을 때 잘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디퓨전 컨스탄트는 온도가 높을 때 당연히 점프를 자주 한단 말이지. 당연히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잘 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어니를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퓨전이 온도가 낮을 때가 훨씬 더 빨라지는 D 곱하기 T 이분 됐어? 디퓨전 랭스지. 디퓨전 랭스가 온도가 낮을 때 오히려 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엉망이 되면서 이게 디퓨전을 인핸스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온도가 낮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ransient Enhanced Diffusion이라고 불러. TED라고 불러. TED라고 불러. Transient Enhanced Diffusion이라고 그래.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나냐? TED is a result of interstitial damage from the implant, enhancing the dopant diffusion for a brief transient period. 굉장히 트랜전트 타임, 짧은 시간 동안에 임플란트를 도펀트 디퓨전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왜냐면 그 인터스티셜 데미지, 인터스티셜 데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레티스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다고 하는 말이야. 도펀트 레티스가 여기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서브스티튜셔널이라고 그러지. 서브스티튜셔널 아니고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인터스티셜 데미지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션 뎁스가 쉘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션 뎁스가 이런 비정상적인 도펀트가 디퓨전 되는 것 때문에 정션 뎁스가 굉장히 깊어진단 말이지. 우리가 쉘로하게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또 웃긴 게 로우 템퍼러처에서 더 빨리 돼. 하이 템퍼러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니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액티베이션 할 때는.
TED 때문에. 여기는 왜 이런 TED가 나타났냐는 얘기인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할 때는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짧게 해야지 낮은 온도로 가는 걸 안 줘요. 왜냐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디퓨징이 훨씬 더 빨라진단 말이야. 자, 이게 데미지 어닐링 하는데, 보통 퍼니스를 이용하면은 한 850도에서 1000도씨에서 300도씨를 300분 동안에. 왜냐하면 퍼니스라는 거는 올라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려가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멀 버짓이 굉장히 큰 놈이에요. 이거는 더멀 버짓이 굉장히 큰 놈이야. 그리고 RTP로 하면은 1100에서 1150도 높은 온도, 그냥 1000도씨도 괜찮아. 30세컨드로 굉장히 빨리. 얘는 빨리 올렸다 빨리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할 수 있단 말이야. 온도를 높여서 짧게 한단 말이지. 이래서 크리스탈 데미지를 갖다가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노펀트 액티베이션을 시킨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노펀트를 이렇게 쳤을 때 망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티스가 망가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어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레티스를 다 복원을 하고 얘네들이 서브스티튜셔널 실리콘을 대체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노펀트로서의 도핑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걸 하는 이 어닐 동안 도펀트 디퓨전 또는 디펙트가 뭉쳐지는 디펙트 클러스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트랜전트 이너스 디퓨전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게 나. 그렇기 때문에 RTP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심스의 프로파일이야. 심스는 이따 나오지만 세컨더리 아이언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야. 스펙트로스코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퍼트링으로 쳐나가면서 표면을 쳐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어텀들이 있는지를 튀겨져 나올 거 아니야. 두들기면 이온을 두들기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놈들이 있는지 어떤 놈들이 있는지를 다 카운트해 보는 거야. 때문에 이 표면 내에서 뭐가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뭐가 구성되는지, 그 다음 뭐가 구성되는지, 그 다음 뭐가 구성되는지, 그 다음 뭐가 구성되는지를 쭉 뎁스를 파면서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심스라고 해. 심스 분석이라고 그래. 심스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 도펀트들이 얼마큼 어디 들어있는지 봤더니 1000도씨 10초 한 놈과 800도씨 2분 한 놈을 비교했더니 800도씨 2분 한 놈이 훨씬 더 뎁스가 깊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똑같이 우선 임플란트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임플란트 이렇게 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액티베이션을 시켰을 거라고.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 다음 주에 나오지 퍼져 나갈 거란 말이야. 퍼져 나가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당연히 온도가 높은 놈이 온도가 도미넌트하단 말이지. 시간은 별로 도미넌트한 텀이 아니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시간은 도미넌트한 텀이 아니라고. 온도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쉘로원, 그러니까 정션이 깊숙이까지 안 들어갔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지. 800도씨 2분 한 거는 정션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TED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액티베이션 할 때는 RTP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말이야. RTP를 하는 게. 자, 그러니까 디퓨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디퓨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선 임플란트를 했다면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큼 임플란트 양이 된 것 같다가 가우스 분포, 그러니까 가우스 분포를 끼는 이게 뭐 Q다. 넘버로 보텀이다. 이렇게 가우스 분포를 띄고 있란 말이야. 이게 RP고 요 벌어진 정도가 델타 RP. 이게 일반적이잖아, 이렇게. 응? 요거의 식이 요거야. 여러분들 전기분포 배울 때 식은 나왔을 거야. 근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 외울 필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결국 표준 편차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분산이지, 분산.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언의를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잖아. 언의를 하는 거잖아. 언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디퓨전에 나간단 말이야. 디퓨전에 나가서 얘가 이제 이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응?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이게 리미티드 소스잖아. 지금 들어간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한정된 일이 있으니까 리미티드 소스라고 본다면은, 자, 요 절반만 본다면, 요쪽 절반만 본다면은, 자, 해프란 부분이 이렇게 된 데서 이제 우리가 리미티드 소스는 이만큼 소스가 있다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있던 게 이런 식으로 펴질 거란 말이지. 이게 리미티드 소스 디퓨전이지. 이건 뭐 디퓨전에서 당연한 거야. 자, 그거는 수식은 이렇게 펴지는데 루트 DT에 대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응? 디퓨전 랭스지. 자, 근데 이게 이제 루트 DT라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퍼져나갈 거냐? 디퓨전에서는 RP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퍼져나갈 거냐? 어? RT가 퍼져나가는 이게 점점점 벌어져 나갈 테니까 요거 두 개를 연합을 시키면은 임플란트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퍼진다고 하면은 그 수식은 이거 두 개를 연합시키면 되니까 자, 요 햅 가우시안 요거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이 수식 자체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 분포인데 중심은 RP를 가지고 있고 이 벌어지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점점점 여기 나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수식은 외울 필요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수식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갔다는 것만 돼. 우리가 어떤 소스를 갖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언의를 하면 그게 계속 중심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걸 뭐 수식대로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요 수식을 여기다 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가지고 600도씨. 근데 600도씨다. 그러면 D 값, 디퓨지비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거는 저거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지금 보론에 대해서야. 보론에 대해서는 이게 9 곱하기 10의 18승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섹이야. 그리고 뭐 1000도씨, 1000세컨드 동안 해본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디퓨전 랭스 루트 DT가 어떻게 되냐면 0.3 옹스트롱 정도 된단 말이야. 거의 안 움직이는 거지. 거의 안 움직이는 거지. 응?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걸 딱 1000도씨로 올렸다. 온도를 1000도씨로 올렸다. 그럼 디퓨지비티가 어떻게 되냐면 2.5 곱하기 10의 11승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000도씨 동안 하면 얼마가 되냐? 이게 500옹스트롱이 돼.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온도에 따라서 D가 커지는 게 엄청나게 달라진단 말이야. 온도가 600도씨냐 1000도씨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 지금. 시간은 디퓨전 랭스에 미치는 건 루트에 들어간단 말이야. 루트 DT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10초하고 100초를 했다. 1000초를 했다. 그럼 한 요거 10배 정도 차이 나겠지? 10초 했을 때랑 1000초 했을 때 요거는 10배 정도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5도가 차이 나. 이거 1호도 차이 나겠지? 10초와 1000초. 10초와 1000초가 1호도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4옹스트롱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10만 초를 했다. 그러면 3옹스트롱이 된단 말이야. 이 정도 차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온도를 600도에서 1000도 올렸다? 그러면은 0.4에서 500. 왜냐하면 D 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온도가 같으면 시간을 길게 늘려주면 당연히 커질 것이다. 근데 그 커진 정도는 굉장히 작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온도를 조금 올려주면 이 시간 갖다 늘리는 거 몇 배 늘리는 거를
몇 배 늘리는 거는 우습단 말이야. 온도를 좀 올려주는 게. 온도가 크리티컬한 텀이란 항상 모든 반응이나 이런 거는 온도가 크리티컬한 텀이야. 시간은 디펜던트한 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론을 갖다가 보론을 100kb 10의 14승 정도 치면은 이 까만 선이 나오고 까만 선이 얘를 갖다가 t를 1000세컨드로 하고 dt를 갖다가 이 온도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0.04 마이크로미터 정도 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정도 벌어지게 나온단 말이야. 응? 이거는 안티몬이 1000K, 100kb 여기는 굉장히 마이크론은 0.3 마이크론 정도 들어갔지 100K에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 0.05라고. 왜? 얘가 훨씬 더 무겁지. 그러니까 RP가 훨씬 더 작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1000세크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하면은 이제 이런 선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1000도씨에서 D가 보론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안티모니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얘가 얘보다 한 5도 정도 높다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벌어진 거예요, 얘보다. 이게 지금 이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에 벌어진 정도가 이거에 벌어진 정도보다 훨씬 크게 벌어진 거야. 알겠지?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온도를 주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벌어지는 정도는 디퓨지비티하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디퓨지비티. 얘는 온도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더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나온 것에서 보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 1000도 그러면 얘가 당연히 훨씬 더 벌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낮아. 왜 이렇게 된다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TED 때문이라고. 응? TED 때문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결과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할 때는 최대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서 빠르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디퓨전 상황이랑은 좀 상황이 달라. 일반적인 디퓨전 상황이랑 이 액티베이션 하는 건 좀 상황이 달라. 왜냐하면 TED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퓨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DT를 줄여야 돼. DT 프로덕트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닐링 템퍼러처를 줄여야 말이지. 타임이 아니고. 그래서 레피디팅이 그러면은 퍼니스 갖고 온도를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퍼니스를 올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디퓨전, 시간이 많이 걸리면 디퓨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TP가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RTP로 에즈 임플란트 시켰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에즈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RTP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레피디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야. 자, 퍼니스 RTP의 장단점은 지난번에 옥시데이션 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퍼니스의 장점은 배치 타입. RTP의 장점은 홀드월.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슈, 뭐뭐 있는지 잘 알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갖다가 어디다가 쓰느냐야. 어디다가 쓰느냐 하는데 여기 쭉 쓰는 것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거야. 왜냐면은 우리 요즘 바이폴라 안 만들거든. BJT 잘 안 만들어. 특히 로직 쪽에서는 안 만들어. 바이폴라는 전력 반도체 쪽 파워 디바이스 같은 쪽에서 만드는데 시모스 쪽에서 안 만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시모스 패브리케이션이랑 SOI 웨이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봐. 자, CMOS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threshold voltage control하고 adjustment 할 때 쓰고 채널 스탑 임플멘테이션, 소스 드레인 만들 때, 웰 만들 때, 펀치 스루 스토퍼 만들 때, 소스 드레인에 LDD, 그레이디드 소스 드레인 만들 때, 롤 때 쓴단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션 만들 때 쓰는 거잖아. 소스 드레인은 PN 정션을 만들던 아니면은 뭐 M 플러스 N 정션을 만들던 P 플러스 P 정션을 만들던 P 플러스 P 정션을 만들던 이러한 정션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쓴단 말이지. 자, M 플러스 N하고 P 플러스 P는 왜 만든다고 그랬지? 뭘 만들기 위해서 M 플러스 N이나 P 플러스 P를 만든다고 그랬지? 정션 배울 때 마지막에 배웠었는데 우리가 왜 만들어? T자로 시작하는데 몰라? 그렇지. 터널링 정션을 만들려고 그러지? 터널링 정션을 왜 만든다 그랬어? 응? 터널링 정션을 왜 만든다 그랬어? 뭘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지? 오미 컨테이너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오미 컨테이너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지? 오케이? 자, 알아봐. 알아도 왜 그런지. 자, 요 각각에 대해서도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얘기를 하고. 바이폴라 안에. 자, SOI 웨이퍼라는 건 뭐냐면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얇은 실리콘 층을 가진 이런 웨이퍼를 뭐라고 부르냐면 SOI 웨이퍼라고 그래.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야. 인슐레이터 위에 실리콘이 올라가 있는 거야. 자, 왜 이런 웨이퍼를 만드냐? 이 웨이퍼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울트라 틴 바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야. 울트라 틴 바디 FET를 만들면은 그럼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 하이퍼포먼스 성능이 나와. 그 때문에 굉장히 빠른 놈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웨이퍼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웨이퍼를 울트라 틴 바디를 만들어. 바디가 얇아지면은 FET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요 위에 요 얇은 실리콘 위에다가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다 이제 아이솔레이션들을 만들고 요 얇은 요거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야. 굉장히 얇아. 뭐 50 나노, 100 나노 이하의 두께에 있는 굉장히 얇은 실리콘. 요거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층이어야 돼. 요 층은 싱글 크리스탈이어야 돼. 요렇게 싱글 크리스탈이 SOI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어? 요렇게 돼 있어야지. 요렇게 된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SOI 웨이퍼를. 자, 그걸 위해서 임플란트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야. 사이먹스 할 때도 사용되고 스마트 커트 할 때도 많이 사용돼. 이거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서 얘기해줄게. 그거 말고도 뭐 백사이드 데미지를 만들어주지. 백사이드에다가 그러니까 웨이퍼 뒤쪽에다 일부러 데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게터링, 메탈이라든지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퓨리티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런 게터링을 하기 위해서 데미지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베리드 레이어, 게터링을 위한 베리드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치고. 그 다음에 실리사이드를 갖다가 만들 때 실리사이드 리액션을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거기를 때려가지고 실리콘을 부셔버리는 데도 쓰고 실리콘 매트리스를 인슐레이터, 벨리 인슐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SOI처럼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우리가 디바이스를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요 밑에가 어떤 그 실리콘 옥사이드면 좋단 말이죠. 이렇게 이것처럼 이거 SOI랑 똑같은 구조지. 그러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강하게 때려 옥사이드를 그래가지고 어니라면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 나오게
이런 베리드 인슐레이터 만들 때, 아니면 폴리실리콘의 게이트에다가 나이트로젠 임플란트 할 때, 뭐 이런 때 쓴다라는 것들이야.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인데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써. 이 이외에도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나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얘기할 거야. 자,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45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보면은, 자, 채널 엔지니어링. 채널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VT를 갖다가 컨트롤해주고 채널의 깊이를 갖다가 컨트롤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게이트에다가 VG를 가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채널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인버전 레이어를 갖다 만드는 거냐? 인버전 레이어가 이제 디플리션이 이렇게 오다가 인버전이 되는 건 말이야. 이 디플리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막아줘 버렸으면 상당히 좋단 말이야.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임플란트들이야. 응? 디플리션이 쭉 가다가 멈추고 인버전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딱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SOI 웨이퍼라는 것도 사실 만든단 말이야. 이 밑을 갖다가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 버리면은 채널이 디플리션 되는 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거기까지 되면 무조건 인버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란 말인데, 보면은 이제 헤일로 임플란트. 헤일로 임플란트라는 건 뭐냐면은,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어.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소스 드레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파지티브를 가한다. 그러면 이제 디플리션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디플리션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디플리션이 여기도 디플리션이 된단 말이지. 소스 드레인 정션도 PN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하기 때문에 디플리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디플리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바이스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작아지면 디플리션 되는 게 만나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뚫려버리는 거야. 여기가 그냥 전기가 흘러버리게 됩니다. 디플리션 리전들이 만나면서. 그걸 막아줘야 돼. 자, 그걸 어떻게 막아주냐? 그걸 막아주는데, 그걸 막아주려면 디플리션 랭스가 짧아야 된단 말이지. 디플리션 랭스가 짧아야 돼. 디플리션 랭스를 짧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PN 정션에서. 랭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그럼 기본 이것만 보자. 자, PN 정션이야. P-N 플러스야. P하고 N은 굉장히 도핑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디플리션이 들어가? 디플리션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P 사이드 들어가? N 사이드 들어가? 더 많이 들어가? 디플리션이 일어나면은 P 사이드, 도핑이 낮은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정선이 잘 맞았어. 도핑이 낮은 쪽으로 더 들어가게 돼 있었어.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디플리션은 당연히 여기는 하이 도핑이고 여기는 로 도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 디플리션 랭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쓴 게 맞아? P 사이드에 도핑을 높여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여기 다 높일 수는 없어. 여기 다 높이면은 여기에 모빌러티가 떨어져. 모빌러티가 도핑의 컨스탄트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디플리션 나오는 데만 도핑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만 도핑을 높여주는 거야. 여기만 P 플러스를 쳐주는 거야. 여기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 쪽만 도넛처럼 이렇게 둘러싼다 그래서 헤일로 도핑이라고 그러는 거야. 헤일로 도핑.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도핑을 친단 말이야. 이렇게. 도핑을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걸 헤일로 도핑이라고 해. 자, VT 어저스트먼트는 이 채널 전체에다 치는 거야. 이 채널 전체의 도핑의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VT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한단 말이지. 우리가 원하는 볼테이지에 0.2V다, 0.3V다. 이게 다 도핑 콘센트레이션, 도핑에 따라서 결정되잖아. 그지? 도핑이 디펜던트하니까 그걸 갖다 맞춰주는 게 VT. 자, SSR 이거는 슈퍼 스팁 레트로그레이드, 슈퍼 스팁 레트로그레이드란 말인데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플리션이 이렇게 가다가 멈췄으면 좋겠잖아.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P지만 여기를 갖다가 역으로 거꾸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디플리션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지. 응? 여기는 N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도핑을 갖다 리트로그레이드. 굉장히 그 그레이드를 역으로 준다는 얘기지. 스티프하게 거꾸로 주는 그런 걸 갖다 도핑을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지. 응? 인듐이나 SB 같은 두꺼운 큰 놈들, 그런 놈들을 갖다가 깊게 에너지를 갖다 크게 줘서 깊게 해가지고 여기 정도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도핑이 높아지는데 거꾸로 된 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다가 채널이 디플리션이 스탑된단 말이지. 그걸 조절하는 거고. 자, 웰 만드는데 웰은 왜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것은 CMOS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웨이퍼 내에 NMOS와 PMOS를 같이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역은 P를 만들고 어떤 구역은 N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은 얘는 PMOS야, NMOS야. PMOS, NMOS야, 얘는 PMOS지.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PMOS, NMOS야. 얘는 NMOS지. 응? NMOS, PMOS 다 필요하잖아. CMOS에서는 두 개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얘네들을 갖다가 웰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자, 웰을 갖다가 쉘로우. 근데 웰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N을 갖다 이렇게 크게 친 다음에 요 안에다 P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쉘로우 웰을 갖다가 얇은 데 치는 거, 딥 웰 깊게 같이 치는 거, 그다음에 채널 스탑.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웰에 더 이상 채널이 밑에까지 못 오게 채널 스탑 할 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자, 그래서 노즈 얼마나 쳐야 되는지,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틸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는 소스 드레인 익스텐션이야. 소스 드레인 익스텐션이라고도 부르고 LDD라고도 부르고,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 게이트 도핑. PAI는 앞에 나왔지? 프리 아모파이징 임플란트. 그러니까 터널링 아니라 이게 박살 내놓는 거. 초기에. 응? 초기에 박살 내놓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거 하이도즈가 필요하고 그럴 때 쓴다는 얘기야. 자, 하나하나 다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아무튼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돼.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 MOS, P타입이랑 M 플러스, N 플러스. 아무튼 저건 있어야지. 저건. 아이솔레이션은 돼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자, 우선은 필드 옥사이드로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고, 옥사이드 두껍게 기른 다음에 얘네들만 남기는 거지. 이렇게 얘네들만 남기면은 얘네들이 아이솔레이션 해줄 수 있으니까 아이솔레이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 길러. 얇게. 얘도 같이 자라는 거지만 뭐 이건 거의 영향을 안 미치게 만들어. 그 다음에 PR로 이렇게 저걸 쳐. 저 PR로 이렇게 온라인을 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쳐. 그러면 이렇게 소스 랭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n이면은 여기다 p를 칠 테고 얘가 p면은 여기다가 n을 칠 거 아니야? 응? 쳐. 그 다음에 PR을 걷어내. PR들을 다 걷어내. 그 다음에 이 위에다 게이트를 만드는 거야. 이 위에다 이렇게 게이트를 만드는 거야. 게이트 만들고 이걸 PR을 하고 이렇게 애칭을 하면은 나왔어. 문제가 뭐야? 문제가 있지. 여기는 오버랩이 안 됐네? 그렇지. 온라인이 미스얼라인 된단 말이지. 이런 거 온라인 하기가 어려워. 이게 뭐 잘하면 되지 않아요? 잘해서 이거야. 응? 그럼 장비가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는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는 엄청 여기는 이게 우리가 채널을 갖다 인버전 시켜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인버전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전류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그지? 미솔 라인이 낮기 때문에. 오버랩이 안 돼. 그래서 채널이 컴플리트가 되지 않아. 완벽한 채널이 되지 않아. 어? 또 어떤 경우에는 했더니 이렇게 돼. 오버랩은 됐어. 그렇지만 너무 오버랩이 많이 돼도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캐패시턴스. 게이트 소스랑 게이트 드레인의 캐패시턴스. 여기에 캡이 너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느려져.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적당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응?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걸 갖다가 바꿔주는 방법이 나왔지.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셀프-얼라인드 게이트 일렉트로드. 셀프-얼라인이라고 한다. 셀프-얼라인.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PR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깜짝이야.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아예 그려줄게. 자, 뭐 여기다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게이트부터 만드는 거야. 게이트 다이렉트릭 기르고 게이트 옥사이드를 이렇게 길러. 게이트 다이렉트릭 게이트 옥사이드지. 게이트 옥사이드 기르고 그 다음에 게이트 메탈을 갖다가 길러.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저걸 하는 거야. 패터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렇게 패터닝을 해.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얘도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치는 거야 이렇게. 게이트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얘가 매스크가 되는 거야 얘가. 응? 그래서 임플란트 이렇게 쳐. 이렇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치면은 온라인의 문제점이 사라지잖아. 그렇지? 온라인의 문제점이 사라지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셀프 온라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응? 게이트 자체가 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셀프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드레인 정션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옥사이드를 덮어. 그 다음에 이 옥사이드를 갖다가 지금 요때 정션은 굉장히 도핑이 낮죠. 로도핑으로 쳐. 로도핑으로 이렇게 쳐. 그 다음에 옥사이드 이렇게 덮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드라이 해치를 해. RI로 드라이 해치하면 쭉 깎여 나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깎아 나가면서 다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남게 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아까 덮었던 게 옥사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트라이드일 수도 있어. 아무튼 걔를 갖다가 원리를 잘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남긴단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 쳐. 임플란트 쳐. 이때는 도핑은 하이 도핑이야. 그러면은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이 도핑이 생겨. 여기는 하이 도핑 구간이 되는 거야. 여기는 로 도핑이 되고. 자,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갖다가 스페이스라 불러.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 다 소스 드레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소스 드레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도핑이 낮게 만든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소스 드레인 익스텐션 또는 로도트 드레인 그래서 LDD 이렇게 불러. 요 앞에 부분 이 부분의 역할은 LDD 소스 드레인 익스텐션의 역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오겠지만 릴라이빌리티를 좋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만들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셀프 온라인을 갖다 만들었단 말이야. 셀프 온라인을. 자, 이렇게 셀프 온라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못했잖아. 옛날에는 못했지. 이때는 못했는데 왜 이때는 할 수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뭐냐면 게이트가 알루미늄을 썼었어. 알루미늄을 갖다가 메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도핑 임플란트를 치고 뭘 해줘야 돼? 임플란트를 친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친 다음에 뭘 해줘야 돼? 그렇지. 액티베이션을 해야 한단 말이지. 거의 1000도씩 육박하는 액티베이션 해줘야 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셀프 온라인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셀프 온라인 한다. 알루미늄의 녹는 온도가 몇 도냐? 600도씨 내외일 거란 말이지. 600도씨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돼? 액티베이션 하는 동안 얘는 다 녹아 나간단 말이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때는 쓸 수 있게 됐냐? 왜 이때 쓸 수 있냐면은 1967년도에 알루미늄 게이트를 갖다가 뭘로 바꿨냐면은 실리콘을 바꿨어. 아모포스 실리콘으로. 바꾸는 걸 개발했어. 실리콘, 아모포스 실리콘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버티지. 1700, 1800도까지 버티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셀프 온라인 게이트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언 임플란트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아이언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셀프 온라인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1966년도에 소스트레인하고 알루미늄 게이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알루미늄은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없단 말이야. 그 때문에 67년도에 아모포스 실리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온도를 올리면 폴리실리콘이 되는 거지. 폴리실리콘. 얘를 갖다가 폴리실리콘을 갖다 이렇게 옥사이드를 한 다음에 폴리실리콘을 넣고 얘를 갖다가 게이트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소스트레인 치면서 얘도 같이 임플란트를 만든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얘가 임플란트를 잔뜩 맞으면 얘는 메탈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임플란트 맞아가지고. 응? 이 게이트 자체가 임플란트를 맞은 폴리실리콘을 쓰면은 온도를 굉장히 높게까지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셀프 온라인 게이트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셀프 온라인 게이트. 셀프 온라인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아이언 임플란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여주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던 게 PR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치고 그 다음에 메탈 만든 다음에 게이트 만들고 게이트를 놓고 요 게이트를 놓고 다시 임플란트를 치고 그러면 여기에 로도즈, 라이트 도즈니까 여기가 뭐가 돼? 로도즈로 LDD나 LDD 또는 소스트링 익스텐션, 정전 익스텐션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콘택 만들고. 응?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지. 이렇게. 지금이야. 요즘에는 셀폴라인드 LDD란 말이야. 이렇게 폴리실리콘으로 게이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치고 임플란트 쳐서 익스텐션을 만든단 말이야. 로드 드레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CVD 옵사이드 나오고 애칭을 하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난다 그랬지. 사이드 월 스페이스야. 벽면에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 애칭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으면 비가 안 맞잖아. 비가 안 맞는 것처럼 이게 처마 밑에 이렇게 안 맞게 돼서 옆에 붙은 놈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갖다 이제 사이드 월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남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이드 도즈 임플란트를 또 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소스 드레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LDD가 되는 거고 여기 LDD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SOI 웨이퍼에 대해서 얘기했지. SOI 웨이퍼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얇은 싱글 크리스탈인 실리콘이 얇게 올라가야 돼. 얇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굉장히 이 구조 위에다가 우리 이런 SOI 웨이퍼 위에다가 우리가 소자를 갖다 만들고 우리가 저 칩을 만들면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럼 자,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얘를 만들어야 돼. 어? 이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얘를 갖다가 이 웨이퍼를 어떻게 만드냐? 그 만드는 방법 중에 잘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사이목스란 방법이랑 스마트 컷이란 방법인데 사실은 이 스마트 컷이란 방법이 석권을 했어. 얘가 위너야. 그럼 얘를 갖다 배워야 돼. 사이목스는 잘 안 써. 자, 사이목스는 간단해.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어. 웨이퍼가 있어. 엄청난 임플란트를 치는 거야. 뭐를? 옥시전을. 엄청나게 옥시전을 쳐. 그래서 옥시전을 엄청 박아놨다가.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 그럼 이 옥시전들이 어떻게 되겠어? 옥시전들이 실리콘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 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위에는 실리콘 층이 형성된다. 이게 사이목스란 방법이야. 하이도즈로 옥시전을 갖다가 엄청 때리는 거야. 10의 17승에서 10의 18승. 세버럴 헌드에서 키로 일렉트론 볼트로. 그 다음에 언의를 해버리는 거지. 응? 옥시전을 엄청 이렇게 친 다음에 하면은 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엉망이 나지. 여기가 엉망이 나 우선 기본적으로. 그만큼 넣으려면 여기가 엉망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실리콘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런 애들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싱글 크리스탈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언의를 하면은 생각을 해봐. 얘가 박살이 나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있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있어.
난리가 났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옥시전에 임플란트에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된 상황이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냐 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녹았다가 옆에 이런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아. 내 위치가 여기로 가야 돼. 내가 이 위치로 가야 돼. 내가 이 위치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여기가 개판이 나 있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직 개판이 됐었는데 밑에를 보고 이렇게 맞아. 내가 이게 편해.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싱글 크리스탈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박살이 났어. 얘 완전히 박살이 났어. 여기는 실리콘 옥사이드고 얘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얘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폴리크리스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폴리크리스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얘가. 완전히 박살 났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 이런 밑에 맞춰주는 놈이 없잖아. 여긴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거 쭉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만들었는데 졌어. 게임에서. 프랑스에서 만든 SOI라는 회사, 소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 소이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SOI 웨이퍼가 시장을 석권했고, 걔네가 쓰는 방법이 스마트컷이라는 방법이야. 스마트컷. 자,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 실리콘이 이렇게 있어. 여기 또 실리콘이 또 하나가 있어. 실리콘 옥시데이션을 해. 그래서 둘러싸였지, 옥사이드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을 임플란트 하는 거야. 얇게. 그래서 하이드로젠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임플란트 하는 거야. 하이드로젠은 굉장히 가벼운 너툼이란 말이지. 가벼운 아이언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여기를 완벽하게 박살내진 않아. 하이드로젠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나중에 온도를 올리지. 온도를 올리면 여기가 크레비지가 이렇게 생겨. 크레비지가. 그래서 이게 깨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하이드로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젠 임플란트 한 놈에다가 멀쩡한 웨이퍼를 갖다가 하이드로젠 임플란트 한 놈을 뒤집어가지고 붙여. 뒤집어서. 얘를 뒤집은 거야. 얘를 갖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 옥사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옥사이드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죠. 여기 옥사이드가 이렇게 자라 있어.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다 웨이퍼를 다시 하나 붙인 거야. 이렇게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를 올려주면 이 하이드로젠이 뽀글뽀글 나가면서 여기가 쫙 갈라져 버린다고. 쫙 크레비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쫙 나가. 깨져. 그러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에 SiO2,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깨진 게 이게 울퉁불퉁 할 테니까 CMP로 우리가 깨끗하게 싹 갈아줘. 그러면은 실리콘 운 이줄레이트 웨이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이드로젠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자르는 방법을 우리가 스마트 컷이라고 불러. 스마트 컷 SOI라고 불러. 스마트 컷을 통해 가지고 SOI 웨이퍼를 만들고 이 방법이 도미넌트에게 얘가 시장을 석권한 거야. 이 방법으로. 그래서 SO이텍이라는 회사가 다 이걸 갖다가 석권해서 하고 있어. 이때도 임플란트를 써야지. 하이드로젠 임플란트를. 자, 이렇게 임플란트를 칠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맞아서는 안 되는 부분은 매스킹을 해가지고 거기는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소스레이너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아까도 게이트가 스스로 매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데 PN 정션을 만든다. 근데 PN 정션을 여기만 쳐야겠다.
그럴 때는 여기를 막아야 하잖아. 이건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물질로는 PR을, 포토레지스트를 갖다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SiO2,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폴리실리콘, 메탈, 폴리이미드,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마스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 마스크는 당연히 아이언 스토핑 파워가 충분히 커야 돼. 그렇지? 얘가 여기를 못 뚫고 들어가야지. 마스크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뚫고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인시던트 아이언들을 충분히 마스킹 레이어 안에다 가둬둘 수 있을 만큼 스토핑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리소그라피 테크닉과 같이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 지금 쓰고 있던 방법들과 같이 쓸 수 있어야 돼. 뭔 말이냐? 우리가 마스크는 참 좋은 물질이야. 썼어 이렇게. 무슨 메탈을 유래늄이다. 예를 드는 거야. 우라늄이다. 이런 걸 썼어. 문제는 여기 피해를 이렇게 잘 막았어. 얘 걷어내야 돼. 걷어내면 이게 남어. 찌꺼기가 남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못 쓴단 말이지. 어? 이런 못 쓴단 말이야. 깨끗이 우리가 걷어내듯이 깨끗이 걷어내질 수가 없으면은 걔네들 남은 놈들이 아무 역할도 안 해줘야 한단 말이지, 남아서. 그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리소그래픽 테크닉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덮었어. 리소그래픽 테크닉으로 얘를 갖다가 저게 돼야 된단 말이지. 애칭이 돼야 돼. 이렇게 패터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쓸 수 있는 머티리얼이란 말이지. 응? 그리고 컨테미네이션이 안 남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뭐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하는 시모스 컴패터블하다라고 한단 말이야. 시모스 프로세스 컴패터블하다. 시모스 프로세스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시모스 프로세스 컴패터블하다. 팹에 올드 좋지. 근데 올드 못 써. 얘 들어가면 난리가 나. 실리콘 난리가 나. 실리콘 안에 얘네들이 에너지 밴드 개발해서 엄청난 딥백이 돼버린단 말이야. 못 쓴단 말이야. 못 써요, 것들. 이런 것들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물질이어야 되고, easy removal, even after heavy ion implant dose.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PR. PR도 이렇게 쓸 수 있어. PR. 아이언 임플란트 마스크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문제는 얘 이렇게 아이언 임플란트 두들겨 맞지. 그럼 얘가 이상한 물질이 돼. PR이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걷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져. 얘네들이 카본 컨테미네이션을 남겨 밑에다가 걷어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헤비 아이언 임플란트를 한다면도 성격이 변하면 안 되고 쉽게 걷어내줘야 한단 말이지. 두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언 임플란트가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델타 RP 정도를 치겠다 여기 있다 했을 때 그게 이 물질 내에서 이 물질의 두께로는 이 물질 안에서의 두께는 RP 플러스 3델타 RP 정도는 돼야지 99.99%를 막아낸다 이거야. 여러분들 전기공법 배웠지? 분산 3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까지 막아낸단 말이야. 어? 그 정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두께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마스크를.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참 좋은 물질이지. 참 좋은 물질이야. 그리고 티크니스나 임플란테이션, 디퓨전, 에치레이트. 근데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임플란트를 맞은 다음에는 에치레이트이 증가해. 빨리 에치가 돼. 얘가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거 좀 고려해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 다 좋아. 그렇지만 10에 15승 도즈 이상 되면은 카본 리치 레이어가 돼버려가지고 리무발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R을 갖다 썼을 때는 하이 템퍼러처 못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들겨 맞으면서 패턴이 흘러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도즈나 아이언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 아웃게싱. 레지스트 아톰이 아웃게싱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노즈나 아이언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어차피 카운팅해서 하는 건데 잘못 카운팅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아직도 안 해봤어? 숙제는 아무튼 수요일까지야. 수요일까지 저기다 올려야 돼. 이런이에다 올려야 되고 또 조기한테도 보내. 한글 갖다가. 알았지? 오케이. 중국어사 일정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우선 가르쳐 보다가 대충 잡도록 하자. 중국어사. 30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 강의. 30일 날 강의는 없어. 나중에 모자는 내가 보강할 테니까. 나중에 학기 말에. 내가 봅시다. 오케이. 다른 질문?